네, 실시간 진단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대한항공요. 대한항공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매수가는 37,800원이고요. 예. 6%요. 네. 1분기 동안 주가가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대한항공도 사실 여러 파문들이 있었지만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뭐 문제가 있는지 자꾸 제가 이거 뭐에나 놓쳐버렸거든요. 네네. 가게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네네. 대한항공 쪽에서 뭐 문제가 있는지 계속 이게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네. 예. 또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그 박창진 사무장의 500억 규모의 소송 준비 소식이 또 있긴 했는데요. 글쎄요, 주가에 영향을 줬을까요?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매도 타이밍 놓쳤지 않았을까 고민을 하십니다. 세 분 중에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카운슬러 선택해 주시죠. 네, 뭐에나 과장님요. 네, 엄태훈 과장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대한항공은 왜 오른지는 아시죠? 예. 네,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이 종목 저번에 언젠가 종목 카운슬러에서 한번 그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느 분이 주변 지인이 이 대한항공은 56,000원까지 반드시 가니까 사라고 해서 사셨다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 저도 이제 55,000원을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아주 오래된 그 대한항공의 차트인데요. 제가 큰 네모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네모권이 있죠. 이 네모권에서는 거의 밑에 있으면 어려워지고 위에 있으면 좋아졌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면 이 네모권을 뚫기가 매우 힘들어요. 한 번에 뚫기 매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또 선을 두 개를 그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나 그어드리고 위로 하나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채널 매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채널이 하나 나오는데, 주가가 지그재그 형태를 보이면서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올라갈 차례긴 올라갈 차례죠. 근데 시장이 매우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그 여파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 대형주를 보는데, 시장은 5월 초중반이면 돌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나 아니면 현물 매수 규모.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 금액으로는 풋옵션을 많이 샀지만 거래 계약수로는 콜옵션을 많이 샀거든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대한항공은 55,000원을 다시 넘어가는 한번 노력을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500억짜리 소송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추세대 하단은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20일 이평선 45,000원 라인에는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곧 45,000원요? 예, 지금 가격이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질 공간은 많이 없다고 봐요. 어쨌든 다시 빠지더라도 반등을 하고 빠지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새벽에 이제 뉴스를 좀 접하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올해 연중 대비해서 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보면은 그러면 대한항공한테는 나빠요. 근데 한국으로 보면은 원화가 또 강세란 말이죠. 또 원화가 강세면은 또 유가 사올 때 좀 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많이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상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유의 급격한 상승이 있지 않으면은 대한항공은 바로 부서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한항공은 반등을 줄 거다. 근데 5만 원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만약에 넘어간다면 조정을 받고 다시 5만 5천 원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5만 5천 원만 넘어가면은 이제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또 지금 오늘 많이 날씨가 덥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연휴가 들어가고요. 여행 수요가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티켓 판매량이나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호재다. 그러면은 여행객 수요가 많아지고 워낙 강세에 대해서 원유를 싸게 사올 수 있는데 원유가스 올라간다. 어느 정도 상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규 진입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45,000원도 부서지면은 깨지면은 그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 하실 필요가 있는데 비중이 6%뿐이 없으시니까 우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전략 잘 챙기셨나요? 예, 예,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좋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진단은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9897 문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게임주 갖고 계시네요. 대부시스터즈. 매수가가 31,200원이시고요. 20% 있으세요. 오늘 주가가 9.4% 급락했습니다. 38,8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분이 오늘 매수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바로 손실 구간에 탁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좀 시청자분들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용령님. 예. 네.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약간 좀 조정 보이면서 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9% 가까이 좀 많이 좀 밀렸는데요. 일단 뭐 매수 가격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큰 손실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한 4% 정도 밀렸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중 20%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이제 좀 기다려 보시면은 뭐 충분히 또 상승 반등 나올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시사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이 종목이 이제 공모 가격이 53,000원에 이제 공모돼 가지고 시장에 나오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밀렸고 그동안에 이제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이 이제 쿠키런이 이제 중국 텐센트를 통한 이제 진출이 좀 좌절되면서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밀리다가 최근에 저점 한 35,000원 부근에서는 저점이 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밀려서 이제 3만원 초반대까지 다시 좀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도 그다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매출 같은 경우 지금 예상 매출액이 한 87억 원으로 전년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 한 21% 정도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그런 대로 좀 20억 원으로 그런 대로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부시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게임보다는 이제 단일 게임인 쿠키런의 단일 게임이 이제 쿠키런 2죠. 이 쿠키런 2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흥행이 만약 된다고 하면은 크게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 나온 지 지금 거의 올라본 적이 없고 지금 거의 최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키런 2가 중국 텐센트를 통한 진출은 좌절됐지만 중국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가시면은 충분히 한 가을까지는 좀 들고 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매수 가격 이상의 또 충분한 그 수익도 얻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목표 주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목표 주가는 지금 3만 원대에 있으니까 최소한 4만 원까지는 일단은 1차 목표를 4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관리선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손절을 굳이 지금 거의 최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가는 제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손절가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한 2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가방 컴퍼니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9,800원에서 매수를 했어요. 10%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그 선을 깨갖고 좀 걱정스럽네요. 네. 수익을 잘 구가하고 계셨는데 오늘 아가방 컴퍼니도 조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락세가 오늘 나왔네요. 네네. 예. 좀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수익을 다시 한번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기적인 투자로 들어가셨나요? 네네. 예, 단기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강재인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을 잘 보셨는데 좀 네. 아쉽네요. 우선 그 아가방 컴퍼니 자체가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이런 유아 관련 용품들이 중국에서 5월 달쯤에 산하 제한 정책을 좀 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선반이 좀 나온 케이스인데
아가방 컴퍼니 자체가 시장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모멘텀에 맞춰서 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에 맞춰 간 종목은 사실 중간에 거래량 좀 크게 실리거나 뭐 매물을 맞거나 할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수익 실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아직까지 수익 중이시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좀 봐드리고 수익 마지노선만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중에 또 이슈를 봐서 갈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는데 아가방 컴퍼니를 이제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대선 전에 대선 테마로 굉장히 묶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대선 테마를 묶이면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자리대가 바로 이 11,000원에서 11,500원에서 15,5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이제 추세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작년 중순이었죠. 4,000원부터 16,000원까지가 거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차트상에서도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N자형 폭만큼 현재 주가가 나타나면서 앞전에 주 매물대의 상단 자리인 15,500원 자리가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3,000원 가격대가 이 박스권의 중간 마디인데 이 13,000원 자리대를 오늘까지는 지켜줬어요. 그래서 13,000원 지켜주면은 이제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을 본다면은 이제 14,000, 제가 볼 때 한 14,000원 이상을 다시 한번 준다. 그러면은 저는 차익 실현 하신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13,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기본 박스권 마디에 하단을 다시 한번 찍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11,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11,5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그때 재매수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13,000원을 이탈한다 하면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선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지금 코스닥에서 신용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인데 이 종목도 신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5,000원 근처, 14,500원 이상 간다면은 그때도 정리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요, 전문가님. 네. 종가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중의 가격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장중 간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중으로요? 예, 장중으로요. 그러니까 장중에 밑꼬리를 살짝 줄 수는 있는데 네. 밑꼬리를 준다고 했을 때도 이제 13,000원을 제가 마이너를 잡아줬으면 한 12,800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세요. 근데 12,800원까지 이탈한다면은 이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가 있는 날 이후에 더 조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 좋은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8537 문자 주신 분이신데요. 마제스타라는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5,28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가 4,410원에 마감됐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엄태훈 과장님, 저는 이런 주식이 상장되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름 바뀌었어요. JB 어뮤즈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제주도의 카지노. 카지노, 예, 맞습니다. 오, 네네. 네, 이름이 5월 이번에 바뀌었네요. 이번에 4월 바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다가 네. 보게 되는데요. 우선은 회사가 좋아졌어요. 2014년도에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 적자였던 회사가 매출액은 동일했었거든요. 매출액이 450억대로는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70억, 60억씩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84억이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시총은 1,300억이에요. 근데 재무제표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열어봤지만 당기순이익이 17억 분이 안 돼요. 그럼 중간에 60억 정도는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만 아니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체크가 아직 안 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아요. 카지노 업체다 보니까 그렇겠죠.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8%, 그러니까 2014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런 거 보면 52%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V자 반등을 하기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호텔 신라가 빠진 이유도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지 않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찾는다라는 내용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뭐 레포트상에 보면은 뭐 중국인들이나 해외인들이 20% 이상 그 외국인 이 제주도의 카지노를 찾는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5,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고 쌍바닥 모양 나와서 다시 들어 올리면은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대한항공을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은 5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스타라는 주식은 5,000원이 그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을 어떻게 넘기는지에 따라서 이 주식은 향후 6,000원, 7,000원, 한 1,000원 구간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5,000원 어떻게 뚫는지 근데 아마 어떤 큰 호재가 있지 않으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5,000원 부근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차라리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부분이 더 안정적이어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찾아왔습니다. 문자 624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S-오일 보시죠. S-오일 이분께서는 74,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비중이 20% 있으신데요. 지금 매수가에서 좀 내려와 있습니다. 73,4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고강현 운용령님, 이분 앞으로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충분히 수익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끌고 간다. 이런 전략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 이제 오랫동안 좀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뭐 작년 말부터 이제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작년 연말 대비해서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금 그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까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마무리됐고 올해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일단 상승 추세로 이제 그 전환이 된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살짝 눌려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권 내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5월에서부터 이제 8월까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죠. 이쪽을 맞아가지고 또 휘발유 수요도 또 견조하게 좀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수요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4조 3,737억 원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2% 하락이죠.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2,381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7%, 순이익도 한 2,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2% 정도 아주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측면에서만 상당히 좀 급증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정도의 매출액 증가세는 좀 나오지 않는 게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일단 작년까지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가지고 간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도 어느 정도 원하는 정도의 이제 수익도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가격 전략은 일단은 조금 더 중기적인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좀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역시 제시해 드린다고 하면 한 7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한진칼입니다. 네, 한진칼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35,400원요. 네, 비중은 20%요. 예, 20% 담아주셨고요. 지금 이 주식도 역시 조정을 겪었는데요. 오늘 또 겨우 이제 또 주요 이평선을 아래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4%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10%는 안 되고요. 좀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예, 수익이 좀 났었는데, 네네. 더 갈 거라는 말이 있어서, 네. 그냥 가지고 있었더만, 백수원가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내려가기 시작해갖고 더 내려가 봤어요. 아, 네. 아, 참, 이 한진칼까지도, 예, 그런 여파가 미쳤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 뭐 손실로 손주 처리를 해야 될지,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전략 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예, 강재현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진칼이 빠진 거는 이제 내추럴 엔도텍 때문은 아니고요. 예.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약세가 나타난 것도 있고요. 한진칼도 이제 항공사입니다. 이제 뭐 호텔 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저가 항공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 구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진칼도 역시 조정을 받았다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 뭐 비싼 종목도 아니고요. 시장의 여파이기 때문에 뭐 좀 전에 이제 엄태훈 과장님께서 뭐 다음 주 초나 뭐 5월 초나 중순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 거의 뭐 다시 돌아가는 구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진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대비 좀 내려왔다 하시더라도 좀 더 지켜보신 쪽으로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사에서만 그림을 보면서 마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차트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한진칼이 오늘 61선 자리를 건드렸는데 이 61선 자리와 그리고 이 32,500원 자리 전후였는데 이 가격이 앞전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매물을 많이 쌓아놨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매물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한진칼한테 박스권의 그림으로 갈 건데요. 박스권 그림을 간다면은 이제 자리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시장에서 박스권 마디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 자리니까 두 번째 자리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36,000원 정도 자리 때 갔다가 거기서 자리를 소화하다가 한번 위로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전개될 경우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갖고 좀 더 기간을 두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37,000원이라는 직전의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뭐 4만원 근처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구에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만에 하나 시장에서 뭐 조정이 좀 더 깊어지거나 예 기간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세게 떨어진다면 한번 물량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박스권의 하단 자리는 절대 깨서는 안 되거든요. 즉 31,000원 정도의 자리가 되는데 이 가격대를 깨게 될 경우는 그동안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한번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자리가 31,000원이다라고 보시면서 31,000원 깨지 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는 가져가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합병도 한다고 그랬던데. 네, 한진칼하고 이제 정석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회사로서 이제 합병한다는 말이 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한진칼이 이제 뭐 대한항공 이 한진그룹의 최정점에 올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주가 자체도 뭐 나쁜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31,000원요? 네. 그러면 저기 언제쯤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한 5월 중순 정도 돼야지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 이상이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5월 중순쯤 돼야지 돌아가는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아, 예. 네. 예. 시청자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저는 저점을 지금 깼거든요. 그래서 이래 좀 마음이 졸갑증이 나가지고 이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전략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격 기억하시면서 그 코멘트들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는데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 저점을 31,000원을 깨면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리고 깨지 않고 좀 지지하면서 있다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는 전망을 해주셨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증시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았습니다. 진짜 조정이 사실은 필요했었던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조정을 받아야지 또 더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근데 이제 내추럴 엔노텍에 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 당혹스러워 하시는데요.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